여러분 안녕하세요. 굿맨TV 양승호입니다. 오늘 보실 차량은 르노 삼성의 XM3 풀옵션 차량이고요. 컬러는 클라우드 펄입니다. 그리고 XM3의 TCE260 모델이고, 그래서 XM3를 타고 캠핑과 가족 시승기와 여러가지를 해볼 텐데, 제일 먼저 여기가 이제 서울이에요. 또 서울 양양 고속도로를 타고 속초까지 가는 고속도로 시승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출발 전에 아콘에서 나온 무선 충전 거치대 먼저 설치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원래 구형 버전을 썼는데 이번에 신형 버전이 나와가지고, 신형은 핸드폰 받침대도 생겼고 버튼이 양쪽으로 생겨가지고 굉장히 편하고, 이게 좀 비싸거든요. 비싼 이유가 뭐냐면 이 QI 인증, 무선 고속 충전을 뭐 아무 인증도 받지 않은 제품하고 이렇게 전 세계적인 표준 규격에 맞춰서 생산된 제품, 미국 제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거 면에서는 조금 더 뭐 갤럭시든 애플이든 좀 더 안정적으로 충전이 되겠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뒤에 이것도 너무 편해요, 저는. 그리고 이 시가잭도 같이 오는데, 여기 파란색 보이시죠? 이게 이제 퀄컴 3.0 인증 받은 또 그 시거잭입니다. 공봉되어 오는 충전 잭도 아콘에서 만든 USB-C 타입 단자입니다. 그래서 퀄컴에다가 꽂고 바로 충전이 되면서 출발 이렇게 잡아주기까지 하니까 굉장히 편합니다. 자, 그럼 이제 속초까지의 긴 여정을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서울 양양 고속도로 속초 방향 남양주 톨게이트에서 속초까지 고속도로 시승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연비 주행은 조금 이따가 해보도록 하고, 일단은 다이나믹 주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연비 세팅을 해볼 텐데, 일단 연비가 지금 13km 정도가 나오고 있네요. 이 차 디젤 아니죠?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수가 있나? 아, 여기까. 오, 악셀링 반응이 확 민감해졌네요. 오, 악셀링 반응 마음에 듭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연비에 신경을 쓰라고 연비 화면이 왼쪽에 이렇게 딱 크게 나오네요. 일단 쿠페인데도 이 루프 라인이 이렇게 좀 꺾였는데도 뒤에 이 룸밀러로 보이는 후방 시야각은 굉장히 일반적인 차량들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굉장히 시인성 좋아요. 아, 근데 차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조용하네요. 지금 외부에 지금 밖에 바람이 부는데 차 자체에 풍절음은 없는데 이 바람 부는 소리는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근데 확실히 풍절음은 없어요. 선루프도 없어서 위에 풍절음은 당연히 없고, 이 측면 유리들에서 오는 풍절음도 없는데, 지금 계속 들어오는 소음이 이 윈드실드에서 들어오는 소음이거든요. 바람을 가르고 가는 그 소리가 들어오네요. 이 급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소음 정도인데 크게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닙니다. 스티어링 휠이 엄청 무겁습니다. 진짜 무슨 스포츠카 AMG도 아니고 그 이상, 네, AMG 그 이상의 그 무거운 핸들, 되게 무거워요. 핸들 살짝 밟을 때 들어오는 그 엔진음이 되게 나쁘지 않네요. 네, 그리고 지난번 런칭 시승기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80km까지는 그러니까 20km부터 80km 구간까지 많게는 100까지는 잘 나가요. 진짜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100에서부터는 올라가는 게 많이 더디고요. 초반 출발부터 20km까지도 많이 더딥니다. 그 구간이 조금 좀 스트레스 받는 구간이고, 20km에서 100km 구간은 굉장히 스트레스 없이 이 토크 배분이 아주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소형 SUV는 구매하는 사람들의 목적 자체가 이거는 일반화의 오류일 수도 있지만 크루징을 목적이라기보다는 이런 도심에서나, 네, 그냥 자기 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그냥 이렇게 출퇴근이나 그 정도로 많이 사용을 하는 차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20에서 80km 이 구간도 좋긴 하지만, 그래도 출발부터 한 80km까지 구간이 좋고,
그 이상의 구간이 좀 스트레스가 있어야 더 좋은 세팅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확실히 속도가 한 100km 정도가 붙으면 100km 정도부터는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더딥니다. 그 답답함이 좀 느껴져요. 그리고 핸들 무거운 것 때문에 차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느껴집니다. 롤링도 전혀 없고요. 일단은 르노 삼성 차가 이렇게 약간 붕 떠있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특히나 이 XM3는 바퀴 이렇게 있고 마치 그 손오공 삼장법사 아저씨 그 차처럼 바퀴 이만한 거 딱딱 붙이고 승용차의 그 캐빈을 딱 얹어 놓은 것처럼 그런 디자인이거든요, XM3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디자인의 차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균형미가 잘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벤츠 GLC 쿠페, 벤츠 GLE 쿠페는 균형미가 괜찮은데 벤츠 GLC 쿠페나 벤츠 X4 1세대 X4를 보면은 균형미가 정말 별로거든요. 근데 이 XM3도 첫 시도하는 차고 이런 완전 소형 SUV에 시도하는 차다 보니까 균형미가 살짝은 아쉽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살짝 떠있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살짝 차가 떠있다 보니까 롤링이 좀 많을 것 같고 차가 좀 불안불안할 것 같은 그런 비주얼에서 오는 그런 이미지가 강한데 실제로는 롤링이나 그런 불안전한 느낌이 고속주행을 해봐도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인 노멀 모드에서는 서스펜션하고 핸들 스티어링이 굉장히 부들부들해요. 그냥 이 정도 급의 차에 맞는 그런 부들부들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핸들도 굉장히 가볍고 서스펜션 세팅도 이게 전자식 댐핑 컨트롤도 아니고 에어 서스펜션도 아닌데 에코 모드에서는 승차감도 많이 좀 걸러주고 이런 요철을 많이 걸러주고 승차감도 굉장히 부드럽고 다 좋아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에서마저도 승차감을 잃지 않는 그런 세팅을 보여주곤 있는데 스포츠 모드에서 한 가지 방금처럼 요철에서 스포츠 모드에서는 요철에서 이런 충격을 운전자의 심장이 덜컹할 정도로 옵니다. 한 번 더. 네. 이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런 충격들을 운전자한테 거의 그대로 다 전달을 해요. 왜냐면 아무래도 접지력을 조금 더 높여야 되는 모드라서 그런 세팅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핸들은 이 스포츠 모드일 때는 굉장히 무겁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코 모드일 때는 굉장히 가볍거든요. 근데 굉장히 가벼운 게 에코 모드로 놓으면은 또 가무식 핸드 세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고속에서는 살짝 무거워지긴 하는데 스포츠 모드만큼 무겁진 않아요. 그리고 저속에서는 많이 가볍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스포츠 모드로 두고 이 핸들을 무겁게 다니는 것도 안전운전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요. 지금 스포츠 모드로 계속 달려봐도 연비가 썩 나쁘지가 않습니다. 연비가 12km를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다이나믹한 주행을 해도 연비가 12km라는 걸 보면은 차가 100km서부터는 정말 이 무겁게 나가는 아주 묵직하게 뒤에서 누가 이렇게 좀 잡아 끌면서 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연비를 조금 생각한 그런 세팅이 아닐까도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이 정도로 달렸다 그러면 동급 차량 기준으로 연비가 한 8km, 7km 정도가 나와야 정상인데 가솔린이니까요. 근데 연비가 12km나 나오고 있고 12km에서 떨어지질 않아요. 실용 영역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좀 잘 나가면서 고속 영역에서는 조금 안 나가는 세팅으로 해서 연비를 챙기지 않았나. 계속 타면서 느끼는 점은 승차감이 굉장히 좋다. 우선 2열은 모르겠지만 1열에서의 승차감은 굉장히 만족스럽다. 그런 소형 SUV에 이 정도 승차감은 진짜 박수 쳐줄만 하다. 소형 SUV에 토션빔이 어쩌니 토션빔, 멀티링크, 제트링크 이런 거를 따지면서 승차감 좋다 안 좋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정도 가격대의 소형 SUV를 타면서 점점 차가 상향 평준화가 되면서 토션빔이 들어간 거는 제조사를 욕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금액적으로 이만큼의 조금 이득을 보면서 이 정도의 차를 탐으로써 챙기는 장점도 있을 거고 또
뭐 토션빔이 있어서 나에게 오는 그런 단점도 있을 텐데, 그런 거를 이제 가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따져봐야 하는데, 차들이 너무 사양 평준화가 되다 보니까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차에, 이 정도 성능 디자인에, 이 정도 옵션에는 지금 실내도 되게 좋아요. 아주 칭찬해줄 만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연비를 다시 세팅을 하고요. 고속주행 다이나믹 연비가 12km에서 떨어지지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반자율주행을 사용해서, 일단 르노 삼성의 이 차선 유지 보조 장치는 차선 이탈 경보, 뒤에 차 없습니다. 네, 이렇게 경보를 해주고요. 네, 차선을 이제 가운데로 유지해주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아주 잘 되고 있고요. 차간거리 유지 잘 되고, 자동 긴급 제동과 뭐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도 다 잘 됩니다. 하지만 차선을 가운데로 유지하는 기능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봐왔던 계기판들 중에서 시인성이 가장 좋은 계기판이 아닐까. 에코 모드에서 그렇고, 스포츠 모드로 한번 넣으면 이렇게 되고요. 그냥 마이 센스 모드 이렇게 되는데, 어느 모드에서도 이 속도가 어느 모드에서도 이 속도가 굉장히 또렷하게 잘 보입니다. 이렇게 밝은 낮에도 또렷하게 잘 보이고요. 가운데 내비 화면도 아주 깨끗하고, 살짝 딜레이는 있지만, 네, 스포츠 모드일 때 연비, 스포츠 모드일 때도 여기 이렇게 작게 내비 화면이 보입니다. 와, 지금 비가 갑자기 게릴라성 폭우가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어요. 윈드실드에 비 떨어지는 소리가 이 정도로 들릴 만큼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 빗길에서의 안정성은 또 어떨지 한번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타봤던 이런 소형 SUV들 중에서 가장 좀 안정적인 주행 감각을 느낄 수 있었던, 롤링 없는 그런 차량이 바로 이 르노 삼성의 XM3인데, 빗길에서는 또 어떨지 한번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흔들어도 롤링이 없습니다. 차가 롤링이 없어요. 소형 SUV들에서 롤링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 롤링이 많이 억제가 된 것 같습니다. 롤링이 제일 많이 있을 것 같이 생긴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롤링이 없는 게 굉장히 신기해요. 길에도 뭐 딱히 뭐 그립력을 잃는다던가 그런 느낌은 지금까지 들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150km를 르노 삼성 SM3를 타고 고속주행을 한 80에서 90%, 나머지 10%를 연비주행을 해봤는데, 일단 차 전체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고, 연비는 다이나믹 주행과 연비 주행 합쳐서 12.5km 정도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를 밟아도 12km고, 아무리 연비 주행을 해도 한 14km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풍절음, 측면에서 들어오는 풍절음 없고, 윈드실드에서 들어오는 풍절음만 있고, 그리고 이 시트가 굉장히 편해요. 소형 SUV에서 또 이런 모양의 시트가 나올 수도 없을 뿐더러 시트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 지금 스웨이드가 들어갔는데, 이 스웨이드가 내 몸 미끄러지는 걸 살짝 잡아주다 보니까 그것도 되게 편한 것 같고요. 착자감은, 시트는 굉장히 좀 딱딱한 편이긴 한데, QM6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네, 굉장히 딱딱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피로도는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리고 이 헤드레스트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얘가. 그래서 이렇게 받쳐줘서 여기다가 뭐 쿠션 하나만 하면은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승차감을, 그런 편안함을 제공해주는 또 시트가 되지 않을까. 고속도로 시승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굿맨TV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질 내용은 XM3 캠핑 이야기, 그리고 가족 시승기 또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second in the night I'll be reaching up